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한데요.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보름 가까이 극심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바짝 말라 있어 화재 사고와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는 순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양은 적지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따스한 햇볕까지 더해져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8도까지 올랐고요. 영덕은 24.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오늘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25도 이상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린 뒤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경주에 소풍을 나갈 때 생수를 텀블러에 담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경주시가 황리단길 인근 가게를 통해서 개인 컵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식수를 제공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황리단길의 한 카페입니다. 이 가게는 개인컵을 가지고 온 손님들에게 무료로 식수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컵 사용을 통해 물이 담긴 페트병 소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물을 담아드리면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좀 줄어들 거고 작은 저희가 힘이 좀 큰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인근의 다른 가게도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에 동참해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이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물을 무료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을 하면 아마 저희 나라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페트 생수병은 수돗물의 700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시키고 미세 플라스틱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컵은 연간 82억 개로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을 마시는 이 행위 때문에 지구에 발생하고 있는 페트병 개수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앞으로 벚꽃 축제 등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경주 곳곳에서 플라스틱 컵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경주도 기후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많은 가게와 관광객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매년 그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축제 일정도 계속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환경 오염이 심각한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벚꽃 축제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축제로. 천년수도 경주에서도 친환경 가치 소비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딸기와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 30곳에 경주형 연동하우스를 보급합니다. 경주형 연동하우스는 폭과 높이, 천창 개폐와 내부 스크린 등을 개선한 걸로 재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병해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눈과 강풍에 잘 견디는 하우스를 개발해 6개 농가에 보급했고 앞으로 연동하우스 설비 보급을 5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도 4개월째 달마다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도 대다수 지방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짜리 급열쇠를 제공하고 300만 원어치 마스크 1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돼 의정 활동을 못했는데도 월정 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매달 월정 수당 338만 9,330원이 지급돼 지금까지 넉 달 동안 1,350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시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 수당은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구속된 의원을 위로하고 또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옥중 수당은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 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월정 수당은 6억 5천여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합의한 뒤 그저께 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실 일부 먼저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쳐올라가는. 대구시의회는 오늘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옥중수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민간조사단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간조사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최근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외부 환경 유출 여부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조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민간조사단 회의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현실, 제도 강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여성의 날 포스코 정문 앞에 여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포스코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목에 건 사람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포스코를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포스코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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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된 포스코를 상대로 여성단체가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포스코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사내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성단체는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의 구조와 그리고 그 문화의 문제인데 가해자를 해고한다거나 하는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0명 중 8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은 비율입니다.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약 70%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고 상급자에게 알린다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와의 관계, 조직의 묵인 등 신고 이후를 걱정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문제를 신속히 고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거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이나 제재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와 함께 사업장 내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룸카페 등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관내 신변종 유해업소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 및 단속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채팅으로 일상 대화부터 전문적인 보고서나 논문 작성까지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 챗GDI를 구축해서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채팅창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수준 높은 대답을 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북도는 챗GPT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을 해서 일상적인 업무는 대폭 효율화해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그 창의적인 업무에 좀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난달 행정부지사를 총괄 반장으로 하는 챗GPT 행정활용 TF를 구성한 데 이어 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 등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북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챗GDI라는 자체 서비스 모델까지 구축했습니다. 챗GPT의 경북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경북에만 특화된 서비스를 만든 건데 보고서 작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슈 키워드를 가지고 챗GDI에 입력을 하면 챗GDI가 보고서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초안을 작성해주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신속성이나 실제로 챗GDI의 경북도지사의 세계 물의 날 기념사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기승전결까지 완전한 글 한 편이 금세 완성됩니다. 경북과 관련된 자료들은 앞으로 보강이 되면 보고서와 지원서와 감사말과 이력서와 이 모든 서류들이 이 챗GD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될 것입니다. 다만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 신뢰가 중요한 행정에 그대로 활용하기엔 위험하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산림청은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동서 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를 개발했습니다. 상징표는 우리나라 대표 소나무 품종인 태안 안면도 소나무, 울진 금강송, 속리산 정이품송 솔방울 안에 하늘과 땅, 나무, 강과 드레일을 의미하는 길을 그려 넣었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5개 시도, 21개 시군을 연결하는 길이 849km의 숲길로 오는 2026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하수 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재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표준을 찾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수 분야 표준화 활동에 나섭니다. 대구와 경북은 보름 가까이 극심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바짝 말라 있어 화재 사고와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는 순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양은 적지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따스한 햇볕까지 더해져 어제 영덕은 24.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낮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 점차 일본 남쪽 해상에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청도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를 비롯해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김천도 2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예천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예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